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날 봤던 ITQ 파워포인트 B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 문제를 풀을 때 풀기 전에 꼭 먼저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우선 먼저 뭐에 들어가 주셔야 되냐면 보기에 들어가 주셔서 이 눈금자하고 요 밑에 눈금선을 꺼내놔 주시면 되는데 요것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답안 제출하실 때 요거를 꺼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눈금선이랑 눈금자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답안을 제출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요 눈금자와 눈금선은 여러분들이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필요에 의하신 분들은 꺼내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눈금선 대신 요 안내선을 이용을 해서 중심을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요 눈금자와 눈금선을 꺼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 하시기 전에 또 알고 계셔야 되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기에서 눈금자와 눈금선을 꺼내놓고 작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용지 크기를 꼭 뭐로 바꿔야 돼요? A4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 A4로 바꿔주는 거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야 되죠. 요 디자인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요 사용자 지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슬라이드 크기 그룹에 요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요 슬라이드 크기가 있어요. 여기 가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A4 용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A4 용지를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르고 맞춤 확인 또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또 맞춤 확인이 또 나와요. 그죠? 걔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A4 용지가 A4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죠? 그걸 맞춰주시면 되고 그리고 삽입에 들어가서 요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나와 있는 요 그룹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요 바닥글 삽입 메뉴에 요 머리글 바닥글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어디 부분 요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에다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슬라이드 번호는 우리가 보통 1번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2번부터 6번까지 슬라이드 번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1번, 2번, 3번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안 하면 여러분들 안 되는 거고요. 요 4번은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 도형을 우리가 세팅을 해 놓는 건데요.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홈에 가서 도형을 아무거나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기본 나오는 도형의 색상이 여러분들이 어떤 색상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색깔로 나오는데 이 색깔의 글씨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또 흰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 색깔을 조금 흐린 파스텔 톤의 색상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이 정도 색깔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파란색보다는 검정색이 안정감이 있으니까 이 검정색으로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도형의 윤곽선을 색상을 뭐로 바꿔준다? 검정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글꼴 색깔을 또 뭐로 바꿔주시냐면 검정으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요거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기본 도형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도형 설정을 해놔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본 도형 설정을 해놓게 되면 이 도형을 지우고 다시 도형을 그려도 이렇게 아까 지정한 서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놓으시게 되면 여기 파워포인트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 색깔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슬라이드를 좀 지우도록 할게요. 선택을 해서 지워주고 이것도 지울게요. 그죠? 그럼 이제 1번이 이렇게 제목 및 요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일단 저장을 좀 먼저 할게요. 이 저장을 할 때는 파일을 눌러서 우리가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찾아보기 들어가 주시게 되면 반드시 요 시험 볼 때는 요 문서라고 하는 폴더가 나오잖아요. 요 문서라는 폴더 안에 어디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기 ITQ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 번호 8자리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빼기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맨 위에 여기 이렇게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1번 슬라이드 2번부터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답안 작성 요령을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실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슬라이드 크기는 뭐로 해야 된다? A4로 해야 된다. 그리고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글꼴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업을 하되 전체적인 균형이 고려하다라고 하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슬라이드 도형 및 개체에 출력 형태와 다른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감점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 감점 처리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라이드 번호는 작성을 하되 1번 슬라이드에는 뭐 해야 돼요? 생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2번부터 6번 슬라이드 제목 도형과 하단 로고는 무슨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슬라이드 1번에는 생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이 전체 구성이라고 하는 걸 먼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는 이미 A4로 바꿨고요.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다가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해줘야 되는데 제목은 어떻게 바꿔라, 하단 로고에 있는 거 어떻게 바꿔라 라고 나와 있죠. 도형에 선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보고 만들면 안 되고 1번을 보고 만들면 안 되고 요 2번에 있는 도형을 보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요걸 보고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 만들어야 되는 거는 이 부분과 요 부분이에요. 그죠? 이렇게 요 부분을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1번 슬라이드에는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요 마스터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요 보기예요. 요 보기에 가면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나와 있는 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얘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요 개요창들이 쭉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게 오피스 테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요 슬라이드인데 여기에다가 저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제외한 2번부터 6번의 슬라이드는 레이아웃의 종류를 제목 및 내용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작업을 하실 건데 요 도형이 들어가는 요 부분은 이렇게 여기 첫 번째 눈금선, 요 두 번째 눈금선 여기 안에다가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서 요 육각형 도형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도형에 들어가서 육각형 도형 찾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요. 기본 도형에 요 육각형 도형 있죠. 요거를 두 번째 칸에서 약간 내려온 다음에 요렇게 맞춰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 아까 도형에서는 윤곽선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윤곽선을 없음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여기 이렇게 두 칸에다 맞추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기가 너무 이게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하는 도형이 너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가 본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리가 너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위치 선정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 눈금선을 꺼내 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도형이 들어가는 거는 요 두 칸에다 맞춰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로고를 집어넣어야 되는 곳은 요 맨 아래에 있는 요 아래쪽에다가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은 가장 균형이 예쁘게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요거 하시는 분들은 요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고 그다음 위에 있는 요 도형은 우리가 다시 도형에 들어가 주셔서 요 도형은 지금 사다리꼴이죠. 도형 찾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입쪽에 있는 요 사각형이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는 다양한 요 도형들이 그리고 기본 도형에 있는 도형들 블록 화살표 그다음 순서도에 있는 도형들은 잘 나오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도형들은 좀 한 번씩 그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 도형에 여기 보면은 사다리꼴이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요 끝부분에 좀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에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왼쪽에서 한 칸, 오른쪽에서 한 칸을 남겨 놔 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그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선정을 할 때 끝과 끝을 맞춰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균형도 옆에 남는 부분도 균형 있게 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작업하시고 도형 안에 글자가 흰색이 들어가면 요 바닥에 있는 색깔은 좀 진한 색으로 칠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없음입니다. 이렇게 없음으로 변경을 해 주시게 되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서 어디 요 텍스트 상자 있잖아요. 여기 상자를 클릭을 하셔서 요 부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요 부분이에요. 요 상자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먼저 맨 앞으로 뺄 거예요. 우리가 홈에 가서 정렬에 가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신 다음에 여기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부분은 지금 뭐로 바꾸라 그랬냐면 제목 글꼴은 요 굴림의 40의 흰색 가운데 맞춤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서 글꼴을 뭘로 바꿔주시냐면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예요? 40이에요. 크기는 4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흰색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크기를 여기 있는 요 조절점과 요 아래에 있는 조절점으로 요 진하게 생긴 요 사다리 꼴 있잖아요. 그거의 높이에 맞춰 주시면 돼요. 이렇게 늘려 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늘려 주셔서 요 크기 자체를 맞춰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 로고에 로고 2번을 넣으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은 로고가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입에 가서 그림, 요 이미지 그림에 요 그림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눌러주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요 문서에 요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죠. 여기 안에 들어가서 픽처 들어가면은 로고 몇 번이요? 2번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삽입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회색을 빼라고 했죠. 투명한 색으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그림이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색이 들어가면 돼요. 그죠? 요 색을 눌러주시고 요 투명한 색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를 딱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뺀 다음에 크기를 줄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를 늘리고 줄일 때는 요 모서리 부분에서 늘리고 줄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조절을 하고 아래를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맨 아래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나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약간 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방향키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죠? 방향키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는 요 부분은 요 샵이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여기에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슬라이드 번호가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요거를 이동해서 이렇게 바닥글 닥자 위에다 올려놔 주게 되면은 슬라이드 번호가 중간으로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왼쪽과 오른쪽의 위치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 있는 요 샵을 이쪽으로 옮겨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요 샵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얘는 절대 지우시면 안 되고 요거의 위치에 따라서 조절이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스터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슬라이드 마스터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요 끝에 있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주면 되겠죠? 요게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요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하고 빠져나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를 몇 개를 더 추가하면 돼요? 5개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5개를 추가를 하셔서 총 6개가 나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1번을 제외한 1번은 제목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안 나와 있고 2번부터 6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고 슬라이드 번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슬라이드 마스터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여러분들 꼭 몇 분 안에 5분 안에 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가 끝나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번에 있는 표지 슬라이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지 슬라이드는 이렇게 도형 안에 그림을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워드 아트,
또 로고 삽입하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 1번부터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드래그를 하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도형부터 그러면 우리가 요 그리기 도형 있죠? 도형 가서 요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에요. 요거 같거든요. 요거 순서도 저장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위치나 크기나 방향들은 보셔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요게 여기가 0인데 반까지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좌우 대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좌우 대칭을 해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그림을 채워야 돼요. 어떤 그림으로? 여기 그림 3번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요? 도형 채우기에 가서 그림으로 가주셔야지 이걸 삽입으로 가주시면 안 돼요. 도형 채우기에 있는 그림에 들어가서 여기 파일에서 눌러주시게 되면은 우리 문서 IT급 픽처 폴더에 있는 요 그림 3번이죠?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 모양 안에 그림이 쏙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투명도 50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그림 서식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채우기 있잖아요. 요거 눌러 주시게 되면은 채우기를 눌렀을 때 이 투명도가 나오는데 이 투명도를 여기 나와 있는 이 투명도 요 채우기죠. 요 채우기에서 투명도를 얼마로 넣어 주셔야 된다? 50으로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50으로 넣어 주시면 되고 요 부드러운 가장자리는 요 효과가 여기 있죠. 요 효과에 들어가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요 부분을 눌러주면 돼요. 그죠? 얘를 눌러서 5포인트. 요게 5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럼 눌러주시게 되면은 끝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뿌옇게 이렇게 바뀌고 선이 있었던 게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요 2번에 있는 데이트볼이라고 하는 워드아트죠. 그래서 워드아트에 관련된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워드아트를 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삽입에 가면 이쪽 끝에 텍스트라고 나와 있는 그룹에 워드아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워드아트는 어떤 특정 서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서식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어떤 서식이 들어가 있는지 뭐 그림자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속성들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잘 화려한 거를 좀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다시 여기 도형 서식 끝에 가서 보면은 요 워드아트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가 이렇게 AI로 뜬단 말이에요. AAA가 3개가 나오면 이 부분에 있는 여기를 클릭을 하세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맨 아래쪽에 뭐가 보여요?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얘를 눌러줘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오게 모든 서식들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워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지워놓고 까만색으로 나오면 그때 내용을 지우고 우리가 써주시면 돼요. GATE 그 다음에 BALL 띄어쓰기나 영어 대문자나 잘 구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디를요? 요 가장자리를 클릭하세요. 요 가장자리를 클릭을 하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변환이 있고 반사가 있잖아요. 요 텍스트 여기 변환 여기에 들어가지고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서 요 변환을 눌러주시게 되면 삼각형 위로라고 나오죠. 요 삼각형 여기 위로 요걸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서 반사로 가는 거예요. 반사에 근접 반사 터치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글꼴은 홈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글꼴은 뭐로 바꿔야 돼요? 도듬에 굵게 도듬에 그 다음에 뭐로 바꿔요? 요 굵게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해서 위치라든가 맞춰주시면 되겠죠.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줄여주시고 해서 조절을 잘 해주시면 되고 네, 마지막에 로고 2번 넣어주시면 되겠죠. 로고 2번은 똑같아요. 삽입에 들어가서 이미지에 그림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서 로고 몇 번? 2번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투명한 색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3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요 회색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다 놓고 크니까 위치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조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1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꼭 뭐를 눌러야 돼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을 클릭을 해서 2번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슬라이드가 변경이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요 글씨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빼먹고 입력 안 하시는 분들이 감독하면서 보시게 되면 꽤 있더라고요. 그죠? 여기다 먼저 뭐라고 적어야 돼요? 목차라고 입력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는 요 목차 슬라이드를 하실 때는 요 텍스트 상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상자는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글씨체와 글꼴은 어떤 거냐면 도둠의 24 그리고 도형에 선이 없어요. 유일하게 도형에 선이 없는 게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는 도형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목차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도형은 선이 없습니다. 그죠? 요거를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는 우리가 요 하나를 여기를 다 만들어서 요 아래로 수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직 복사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거를 잘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 도형을 만들 때는 L자 도형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가서 요 L자 도형. 요거를 만드실 때 이쪽에 그림이 들어가는 칸을 하나, 둘, 셋, 네 칸을 남겨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칸을 좀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좌우 대칭을 해 주셔야 되고 윤곽선이 없어야 된다.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 미리미리 좀 바꿔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도형에 들어가 주셔서 요게 갈매기형 수장 도형이죠? 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요 갈매기형 수장 요거를 요렇게 길게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글자 색깔이 요게 흰색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좀 진하게 바꿔주시고 윤곽선을 없음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요 부분도 글씨체가 도둠의 24 흰색이기 때문에요. 요걸 미리 좀 바꿀 거예요. 뭐로? 도둠의 24 그리고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다? 흰색이다. 요거를 꼭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실 겁니다. 그죠? 요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놔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 글씨는 텍스트 상자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 그리기에 가면 요 가로 텍스트 상자 있잖아요. 요걸 선택을 하시고 쭉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주신다? 도둠의 24. 도둠의 24로 바꿔주시고 한 글자를 좀 써놔 주세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위치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죠? 여기 한 요 정도로 좀 더 나오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상자도 이렇게 옆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드래그를 하시고 뭐를 눌러서 수직으로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키하고 뭐를 눌러요? 시프트 키 눌러주고 간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A, 그죠? A, B, 그리고 C, 그 다음에 D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얘네들이 다 도둠의 24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대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게이트, 볼의 정의,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생활, 체육, 행사, 일정 적어주시고 또 이렇게 I자 모양으로 나왔을 때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우시고 연령별, 게이트볼, 회원, 수 맞게 되어 있죠? 또 I자 모양 변했을 때 클릭해 주시고 게이트볼, 장비 및 효능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너무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요 방향키로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맞춰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세부 조건이 항상 요 문제에 1번, 2번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세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1번에 하이퍼링크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I자 모양으로 나왔을 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삽입에 들어가서 요 링크 들어가세요. 링크 들어가서 어디로? 요 현재 문서에 있는 슬라이드 몇 번이에요? 요 4번이에요. 요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변경이 돼요. 무슨 키를 눌러면
컨트롤 키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 4번을 자르기를 이용해서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죠? 삽입해서 그림 들어가서 이 디바이스 그림 몇 번이요? 4번이에요. 4번에서 요 그림이 나오게. 그러면 여기 위에 여기 메뉴에 리본 메뉴에 자르기가 있죠?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같은 모양이 됐을 때 쭉쭉쭉 드래그를 해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선인장이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조그맣게 내가 좀 이동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크기 조절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Alt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Alt키를 눌러주면서 하시게 되면 미세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빈 곳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때는 클릭하면 도둠의 24가 나와야 되고 여기도 도둠의 24가 돼야 된다라는 거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래서 3번 슬라이드로 이렇게 넘어가면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가 나오죠. 그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A 점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게이트 모레 정의다 요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를 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커서를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가셔서요. 여기 가서 자동 맞춤 안함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요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가서 요 텍스트 옵션에 요 자동 맞춤 안함을 꼭 선택을 하시고 하셔야 이 상자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이 글자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요거 다시 한번요. 이 상자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요 텍스트 효과 서식이에요. 여기서 요 맨 끝에 있는 거 눌러주면 요 자동 맞춤 안함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요 부분을 지금 바꿔야 되는데 요 부분에 있는 요 글머리 기호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놓고 우리 홈에 가면 여기 단락이라고 하는 그룹에 요 글머리 기호 있죠? 눌러서 어떤 모양? 요거. 그쵸? 그리고 나서 영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THEGAME. 그쵸?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고 근데 한 수준이 들어갈 때는 무슨 키 눌러야 돼요? 탭이에요. 요 한 수준이 들어갈 때는 무슨 키 눌러야 된다? 탭 키를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다시 바깥으로 나가야 돼 라고 했을 때는 Shift 키하고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요 Shift 키입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Shift 키하고 탭을 눌러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탭을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글머리 기호를 요거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영어를 또 어떻게 해요?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영어를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가 입력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 상자의 요 가장자리를 선택을 하세요. 여기를 선택을 하고 우선 일단 여기 문단에 해당하는 걸로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굴림의 20에 줄간격 1.5줄로. 그래서 홈에 가서 일단 굴림으로 바꿔줘요.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 20으로 다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줄간격. 요 줄간격이라고 하는 거 여기 끝에 가면 요게 줄간격이죠. 얘를 얼마로요? 1.5줄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요 부분만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문단은 요 첫 번째 문단이죠. 결국에는 굴림에 24 굵게 줄간격 1.5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미 굴림은 되어 있고 크기를 얼마로 바꿔요? 24로 바꿔주시고 굵게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쪽 끝이 맞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요게 요 상자로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해서 요 끝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맞았어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크기를 여기도 어떻게 해요?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요거를 복사를 해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뭐를 해주시면 돼요? 한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컨트롤 시프트 키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고 얘를 한꺼번에 다 지우지 마시고 일단 게이트 요거를 먼저 쓸게요. 게이트볼 채점 방식이라고 써주시고 하나하나 천천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한글도 어떻게 해요? 가 게이트를 요 정도만 적어놓고 각자가 빠졌네요. 그죠? 이렇게 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각 적어주시고, 그죠?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나머지 영문은 많으니까 한꺼번에 범위를 지정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신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명중시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데 여기도 끝을 맞춰야 돼요. 제한이니까 요 부분을 이렇게 줄여주셔서 제한, 그 다음에 득점은 참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글상자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잘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려가고자 하는 곳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Shift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맞춰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자 크기로 조절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내려가고자 하는 곳에다 갖다 놓고 Shift 엔터를 눌러준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요 1번에 있는 뭐를 넣어줘야 돼요? 요 동영상을 삽입을 해줘야 돼요. 동영상은 어디에 있냐? 삽입에 있죠. 삽입에 들어가서 맨 끝에 미디어에 가면 비디오가 있어요. 얘를 눌러주고 이 디바이스 또 문서의 IT급 픽처 폴더 안에 들어가면 이 동영상이 나와 있죠. 얘를 클릭을 하고 삽입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치를 보시고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삽입한 동영상에 이걸 넣어줘야 되죠.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얘는 어디에 있냐? 여기 재생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쪽에 보면은 반복 재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 요 시작이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자동 실행이에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끝나면 또 뭐 눌러야 돼요?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번에 있는 표 슬라이드예요. 이제 점수가 4번부터는 좀 높아지죠? 표 슬라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용을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B점, 그 다음에 생활, 체육, 행사, 일정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요 표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전체 글꼴이 굴림의 18이다. 이거는 어디? 상단 도형도 좌측 도형도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곳도 굴림의 18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는 어떻게 돼요? 표를 먼저 만들고 상단 도형 만들고 좌측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건데 이 표가 지금 보면 세 칸에 세 줄이죠. 여기가 칸이고 여기가 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 때는 이 부분을 눌러 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표.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해 주시고 열이 3이에요. 그죠? 행도 3입니다. 이렇게 33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나서 크기를 늘리고 줄일 때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으로만 조절을 할 거예요. 딱 두 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당겨준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주세요. 이 슬라이드 번호가 가리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끝부분에서 이 2칸 반 안쪽은 여기 안쪽은 1칸, 2칸 반 여기 위에는 1칸 반을 내려와 주시면 크기가 딱 맞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해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3번이라고 나와 있는 이 옵션이 있죠. 이 3번은 테마 스타일이 뭐예요? 강조 5번이에요.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 그리고 글꼴이 굴림의 18. 그리고 글씨들이 다 정중앙에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표 스타일, 테이블 디자인에 있는 요 표 스타일에 들어가서 테마 스타일 1번, 얘가 1번에 강조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얘가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이다. 우리가 나오는 테마 스타일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있는 요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5번을 하시고 색깔 톤이 한 가지 톤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머리글행, 줄무늬행은 체크를 빼야 돼요. 요거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고 홈에 가서 굴림에 18. 그쵸? 그리고 글씨가 표 안에 있는 글씨를 쓰게 되면 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렬을 2개를 해야 돼요. 요 가운데 정렬 해주셔야 돼요. 글씨 제가 한번 써보면 글씨가 위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반드시 가운데 정렬에 요 텍스트 맞춤을 중간으로 바꿔주셔야 이게 정중앙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죠? 그거를 확인해 주시고 내용을 쓰다가 글씨가 조금 안 맞는다, 칸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합쳐야 되는 경우들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2개를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셀 병합이 나온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용을 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쓰시고 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두 줄을 입력을 한데 보면 여기가 조금 붙어 있고 여기는 좀 떨어져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줄 간격이 여기 나와 있는 예제는 1.5줄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요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나 결과처럼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에서 우리 줄 간격 있잖아요. 요거를 1.5줄로 바꿔주시면 조금 거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상단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단 도형 만들 때는 요 1번에 보면은 두 개의 도형의 조합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도형이 지금 사다리꼴 같아요. 그죠? 여기 가서 우리가 요 사다리꼴을 딱 눌러서 누구한테 요 첫 번째 도형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색깔을 좀 진한 색깔로 바꿔주고요. 얘를 두 개를 한꺼번에 복사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한 개를 먼저 복사를 먼저 해놓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만드는 사람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도형 위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삼각형이 들어갔습니다. 요 사다리꼴에 딱 맞춰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형을 딱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요 만들어 놓고 옆으로 또 쭉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춰서 복사를 해주시고 내용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써주시면 돼요. 주간,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고 장소, 그리고 일자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네, 이번에 있는 이 좌측 도형. 이 좌측 도형은 그라데이션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방향을 알려주죠. 선형 아래쪽. 색깔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인 마음이에요. 색깔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도형. 여기 한쪽이 모서리가 잘린 도형이에요. 요걸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맞춰 주시는데 방향이 잘린 도형이 어느 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 돼. 뒤집어야 되겠죠. 그래서 좌우 대칭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여기 그라데이션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색깔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선형 아래쪽. 나 다른 색깔로 할래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색깔을 선택을 해놓고 다시 들어가면은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색깔이 밝은 게 나오고 어두운 게 나오는데 기왕이면 뭐 밝은 게 예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선형 여기 아래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모양을 보시고 크기나 위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복사할 때 뭐 눌러요? 컨트롤 시프트예요. 그죠? 게이트볼 엔터 대회 그리고 여기는 배드민턴 엔터 누르고 대회 그리고 여기 눌러서 테니스 엔터 누르고 대회 너무 좀 큰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해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끝부분을 늘리고 줄이면은 크기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여기 오타네요. 그죠? 배드민턴 요거죠. 이렇게 한 가지 안 한 게 뭐냐면 표 안에 있는 글꼴은 바꿨지만 이 상단 도형에 있는 거하고 여기 좌측 도형에 있는 거는 글꼴을 굴림에 18로 바꾸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깥쪽부터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 거야. 그 대신 드래그 할 때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가서 뭘로?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표는 반드시 따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5번 슬라이드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면 먼저 제목부터 써주셔야 된다 그랬죠? 클릭해 주시고 뭐를 눌러서 시점 연령별 게이트볼 회원 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차트 슬라이드는 이제 100점짜리예요.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면은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 그랬고 도둠의 16은 여기에 있는 게 다 도둠의 16이에요. 나중에 이 차트 제목만 따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요 외곽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요 끝부분이 노란색이 바깥쪽에 있는 요 끝부분이 검정 색깔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 외곽선은.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는 우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차트가 있잖아요. 요거를 먼저 일단 눌러요. 그러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맞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엑셀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요거를 누를 거예요. 엑셀 창 나오면 요 부분을 누를 거예요. 요거를 눌러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요거를 눌러서 그러면 잠깐 기다리면 엑셀 창이 이렇게 떠요. 그럼 이걸 쭉쭉쭉 당겨 주셔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요거 그림이 좀 보여야 되니까 제가 요거를 좀 내려놓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요 30대 그 다음에 40대 50대 60대라고 나와 있는 게 요게 항목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요걸 항목에다가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다 써볼게요. 항목 1에다가 얼마 30대예요. 그죠?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에 50대 60대 이거 입력하는 걸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 계열이라고 나와 있는 요거 2023 2024년이라고 나와 있는 계열이 여기 계열 1번 계열 2번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열 1번에다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2023년 써주고 그 다음 숫자가 얼마야? 3260이죠? 3260 천단위 기호는 입력하지 않고 그냥 숫자만 쓸 거예요. 5410 6230이다. 그리고 계열 2에다가는 2024년 그리고 그대로 아래로 엔터 눌러서 3870 4160 6320 그 다음에 935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들의 첨단의 기호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이 부분에 있는 여기 첨단의 심표를 눌러주시면 돼요. 얘를. 요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첨단의 기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엑셀 창으로 넘어온 이유가 요게 소수점 자릿수 늘림, 줄임, 첨단의 심표 이런 걸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23이 나와 있고 2024가 나왔는데 계열 3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요 계열 3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요 누름 단추 있죠. 요 부분 확대하면 요 부분 요 누름 단추 있죠. 여기다 마우스를 다 갖다 놓고 끌고 이렇게 이동해 주시게 되면 범위가 바뀌면서 여기 계열 3번이 사라졌어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차트가 요게 플러스가 추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뭐를 해주시냐면 여기 일단 눌러서 지금 눈금선이 여기 없어야 돼요. 눈금선을 빼요. 그리고 범례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를 빼주는 거예요. 빼주고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요게 테이블이거든요. 요 테이블을 나오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서 요 테이블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죠? 네, 얘가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해주시냐면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부분을 1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부 조건이 2번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차트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다 그러면 좀 늘려도 이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나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늘려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선 글꼴을 홈에 가서 이 차트 영역을 이렇게 눌러놓고 도둠의 16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글자가 좀 크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도둠의 16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요 외곽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형 윤곽선을 뭐로 바꿔라? 요 검정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세부 조건을 해주시는 거예요. 차트 제목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시고 궁서로 바꿔주래요. 글씨체를 뭐로 바꾼다? 궁서. 크기 얼마예요? 24입니다. 24로 바꿔주시고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도형 채우기도 뭐로 바꿔줘라? 흰색. 도형 윤곽선은 테두리라고 나와 있는 건 검정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지금 뭐로 바꾸라고 했냐? 오프셋 오른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요거예요. 그죠? 요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셔야 된다. 게이트볼 회원 현황이라고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얘는 이제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어디 부분? 차트 영역은 이쪽 부분이 차트 영역,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 그림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선 차트 영역을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뭐로 바꿔요? 노랑으로 바꿔주시고 어디 부분을?
그림 영역을 눌러주셔서 이 부분은 도형 채우기를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만들어 주셔야 차트 모양이 출력 결과하고 비슷한 모양이 나오겠죠. 데이터 서식을 바꾸라고 하는데 2024 여기서 2024라고 하는 건 주황 색깔이잖아요. 요 주황색 계열을 요 2024 계열을 요거 2024 얘네들이죠. 요거 계열을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보조축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에요. 여기로 가야 돼요. 가서 2024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요겁니다. 글씨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나타나죠. 그리고 보조축 요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2024 계열을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네, 무슨 축? 보조축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모양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값을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어디? 40대 요 40대예요. 누구? 2023 2023은 요 막대를 말하네요. 한 번 더 눌러요. 그럼 얘만 선택이 되고 요 값이 4850이 요 바깥쪽에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요거를 레이블이에요. 요 레이블에 들어가서 요 눌러서 어디요? 바깥쪽 끝에 얘를 눌러주셔서 이렇게 끝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다 됐는데 요 도형 삽입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얘를 요거만 도형 삽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바꿔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우선 요 부분에 요게 이제 표식이에요. 요 표식 꺾은 선에 있는 요 표식의 모양 바꿔야 되고 요 부분이 색깔이 뭐가 검정으로 좀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기본축과 여기 보조축에 있는 숫자들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럼 먼저 축에 있는 값들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요 최소값, 최대값 1000원씩 커진 거 맞죠? 근데 여기가 좀 틀려요. 보조축이.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에 들어가요? 축서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000원이 맞는데 요 기본값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2,000원씩 커졌죠? 그래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안 맞나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되는 게 요 표식. 얘죠. 요 표식. 이 표식은 요 한 군데를 누르면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동글동글 나와 있는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이 나오면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채우기로 가야 돼요. 여기 가서 맨 위로 올라가면 표식이라는 게 보입니다. 가서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 들어가서 이게 마름모 모양이에요. 마름모 크기를 저 5니까 너무 눈이 안 띄어서 잘 안 보이는데 8로 해도 되고 10으로 하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저는 8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 부분 이 부분 눌러서 여기 윤곽선을 검정 또 이 부분의 글자를 또 눌러서 얘도 윤곽선을 뭐로 바꿔요? 검정 그리고 이쪽도 눌러서 또 윤곽선을 또 뭐로 바꿔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검정으로 바꿨는데 이쪽에 눈금선이 없어졌는데 여기는 눈금선이 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클릭을 하셔서 여기 아까 축서식에 들어가면은 여기 아래쪽에 눈금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없어졌죠? 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얘는 어떤 걸로? 여기 미세효과 파란강조 원 굴림의 18이라 그랬어요. 그죠?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 설명선에 있는 쭉쭉쭉 아래로 내려가서 요거죠? 요거 눌러서 요 위치를 좀 보시고 조절을 해놔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서 노란색 조절점 360도가 돌아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도형 스타일에 들어가서 미세효과 파란강조 원입니다. 요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죠? 홈에 가서 굴림의 얼마로? 18로 굴림의 18로 바꿔주시고 정렬이 가운데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가운데 좀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대폭 증가라고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차트가 완성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맞게 했는지 좀 봐주시면 되고 선생님 요거는 색깔이 까만 것 같은데 까만 게 아니네요.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아, 나는 이게 좀 싫어 그러시는 분들은 요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뭐 바꿔주셔도 되고, 근데 그냥 놔두셔도 감점은 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 여기에서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하이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하이픈으로 나와 있는 게 하이픈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이게 0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그쵸? 어디에 가서 요 축서식에 들어가서, 어디요? 축서식 들어가 주시면은 여기 표시 형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얘가 지금 회계로 되어 있어요. 요 범주가 회계면은 요렇게 하이픈으로 나오는 거고, 요 범주가 뭐로 나오면, 숫자로 나오면 이 0으로 나오는 거예요. 숫자로 나오니까 0 나오는 거 보이시죠? 0으로 되어 있는 거, 그죠? 그거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회계죠. 회계의 기호가 없음으로 바꿔주셔야 하이픈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하이픈은 뭐예요? 회계예요. 회계. 요 회계의 기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 기호가 없음. 기호가 없음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여기 밑에가 0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표시 형식의 범주가 뭐로 되어야 된다? 숫자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 좀 해놔 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뭐 눌러주면 돼요? 저장.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마지막 6번 도형 슬라이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남았어요. 파이팅 하시고 기운 내주시기 바랍니다. 뒷점, 그리고 나서 게이트 볼. 이 파워포인트는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 좀 꼼꼼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문제 하나하나 구석구석 잘 보셔야 되고, 결과물이 어떤 도형의 모양인지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도형 슬라이드에서는 전체 글꼴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도둠의 18이다 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거 다 도둠의 18,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애니메이션 순서는 1번, 2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확인하셔야 되는 거, 파선이 있는 거, 연결선이 있는 거, 글자 색깔이 흰색이 들어가 있는 거, 요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어떤 거? 요 파선. 파선이 있는 거, 연결선, 그 다음에 글자 색이 흰색이 있는 거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우고, 요거 상자는 필요 없기 때문에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바닥에 있는 걸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이에요. 그죠? 요거네요. 그죠? 요거를, 여기가 0이 기준이니까 여기서부터 살짝 이렇게, 이거는 한쪽 모서리가 잘린 게 아니네요. 요거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 0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여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 요 조절점이 조금 더 기울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좀 기울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가 있어야 되고, 요거는 색깔을 제가 다른 색으로 좀 바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를 이렇게 해주시고, 복사를 하고 뭐 하시면 돼요? 좌우 대칭을 이따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하로 뒤집어야 돼요. 왜냐면 이쪽에 모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형도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색깔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색깔을 바꿔주고 안에 그리는 색깔은 다 동일하게 바꾸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죠? 그럼 이렇게 똑같은 바닥이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만 바꿔서 세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육각형이죠. 육각형 이렇게 그려주시고, 글씨는 미리미리 적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적어야지 하지 마시고 미리 적어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 도형하고 요거하고 요거는 스마트 아트예요. 그죠? 스마트 아트. 나오면 나오는 대로 만들도록 할게요. 요 삽입에 가면 요 스마트 아트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주시고 요 모양을 찾으셔야 돼요. 요 모양이 어디에 있냐라고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요거 세로 화살표 목록형 확인을 눌러주시고, 하나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지워주셔야 되는 거야. 요거 이렇게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주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요 가장자리를 선택을 하고요. 저는 요 색 변경을 요 색상형에 있는 요 화려한 색깔로 바꿀 거예요. 요거를 바꿔 놓을 거고, 요 문제에 보면은 스마트 아트가
종류가 하나는 경사, 얘는 요 경사, 요 만화는 얘가 만화가 되는 겁니다. 요거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요 3차원 요 디자인은 먼저 나온 게 위에 거, 아래 나온 게 요 아래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 경사로 바꿔야 되겠죠? 또 여기 눌러서 3차원 경사. 얘가 광택, 그 다음에 얘가 경사. 그죠? 여기가 만화 이렇게 나오니까 경사를 눌러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듬의 18로 먼저 바꿀 거예요. 홈에 가서 도듬의 18로 변경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세요. 볼 써주고 여기 위에다가는 빨간 공 5개 그 다음에 밑에 칸에다가 뭐예요? 흰 공 5개를 적어주시고 사이즈를 줄여볼 거예요. 이렇게 한쪽 모서리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좀 줄여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줄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단체로 줄어들어야지 얘가 이렇게 줄어들면 안 돼요. 여기 다시 눌렀다가 얘를 눌러주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줄어들죠? 이렇게 모양을 봐가면서 이렇게 줄고 또 이렇게 줄어들게 하셔서 위치가 잘 맞나 좀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서 우리가 늘리고 줄이고 해주셔야 돼요. 그죠? 좀 더 줄여도 되겠죠? 그럼 더 이렇게 줄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옆에서 이렇게 줄여도 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옮겨놔 주시게 되면은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가 뭐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미세하게 움직이려고 한다 그럴 때는 요 방향키로 조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도형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순서도에 있는 요거죠. 요거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 저장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약간 요 정도로 됐죠. 골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좀 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좀 확대가 되니까 좀 더 잘 보이죠. 그리고 나서 요 도형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기에 들어가서 저 L자 도형이네요. L자 도형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방향이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요 좌우 대칭 눌러 주시고 스틱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작은 것 같다 그러면 좀 늘려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위치나 이런 거를 잘 맞춰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도형에 들어가서 요 게이트라고 적혀져 있는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이잖아요. 요 도형이죠. 요 도형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해주고 게이트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도형들은 지금 제가 색깔을 하나도 안 바꿨죠. 안 바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서 저 스마트 아트를 찾아보셔야 되겠지.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세로 곡선 목록형 세 가지 방향도 딱 맞고 요 가장자리 눌러서 색 변경에 가서 첫 번째 걸로 선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얘가 뭐였어요? 요 3차원 만화로 바꿔야 돼요. 3차원 만화는 여기 들어서 3차원 요게 만화죠. 요 만화로 바꿔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로 바꿔야 되냐면 도둠의 18 홈에 가서 도둠의 그 다음에 18 플러스는 안 된 거예요. 18로 꼭 바꿔주셔야 되고 글자 색깔이 지금 뭐예요? 검정이에요. 이게 검정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1 게이트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제2 게이트 그리고 밑에 클릭해서 제3 게이트라고 써주시고 마찬가지로 가장자리를 클릭을 하고 크기를 한 번씩 이렇게 줄여보세요. 이렇게 줄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갖다가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줄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다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 요 부분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쭉쭉쭉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먼저 글꼴을 도둠의 18로 바꿔주셔야 돼요. 도둠의 18. 그러면 스마트 아트는 미리 바꿨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4개의 도형도 도둠의 18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뭐로 해주셔야 돼요? 그룹 가서 여기 정렬에 가서 그룹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누를 때는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게 있었죠. 스마트 아트가 모양에 들어갔는지 이 2개가 들어갔는지 가장자리 바깥에 있는 거에 격자점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거 전체가 다 그룹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꼭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바운드
요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어떤 거요? 여기는 요 바운드로 눌러주시게 되면 똥똥똥 튀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2번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2번. 2번에 있는 도형은 우리가 이제 요거 바닥에 있는 거 만들어 놨었고, 그 다음에 요거 위에 거 만들어야 되겠죠? 홈에 가서 도형. 또 블록 화살표에 가면 있을 것 같아요. 요 도형이죠? 요거 눌러서 이렇게 좀 길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조절점으로,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여기 가운데 있는 노란색 조절점을 쭉 당겨 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당겨 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는 글자 색깔이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흰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좀 진한 색깔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고, 글자 색을 지금 흰색으로 바꿔주셔야 계속 이걸 나중에도 흰색으로 바뀌게 되지,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안 바꾸게 돼요. 그죠? 그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요거 효과는 둘,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별이죠? 여기 들어가서 별을 8포인트 별로, 8. 그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약간 돌아간 것 같아요. 이 효과를 써보시게 되면은 글씨가 약간 돌아갔을 때는 여기를 조금만 이렇게 당겨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도형이 지금 보시면 얘하고 얘가 같은 도형인데 반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요거 그러면 우리가 도형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이거든요. 요거 순서도의 문서, 얘를 이렇게 좀 길게 그려 주셔야 돼요. 얘를 이렇게 길게 좀 그려 주시고, 얘가 좀 큰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조절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쵸? 이렇게 얘가 약간 좀 길어야 돼요. 여러분들 개까지 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얘를 그대로 여기 아래로 복사를 할 거예요. 얘는 요 방향이 맞으니까 얘만 뭐를 하면 돼요? 좌우 대칭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산소의 대량 섭취, 그리고 요거는 심장 부담감 감소,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오각형 도형인데, 이 오각형이 약간 어떻게 됐어요? 좀 길다란 모양의 오각형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얘가 어떻게 됐어요? 좌우 대칭이 됐습니다. 그죠? 이거 상하로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 글씨를 쓸 때는 그냥은 안 써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텍스트 상자로 적어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폐 기능 향상, 뒤집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상자를 통해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위치를 좀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도형은 얘를 먼저 만들고 작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바닥에 있는 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에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금 크게 좀 그려주셔야지만 거기 안에 있는 도형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좀 만들어 주시고, 얘는 구별을 좀 하기 위해서 다른 색상으로 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색깔로 칠해 주시고, 바닥이 뭐가 돼야 돼요? 선의 종류가 파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파선으로 바꿔주는 거는 요 선의 종류 있잖아요. 요 선 종류에 들어가서 요 대시에 가면 요게 파선이에요. 요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조금 더 두께를 좀 두껍게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2와 4분의 1로 이렇게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나와 있죠? 그런 다음에 요 모세혈관의 발달, 요 도형은 지금 갈매경 수장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그려주시고,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모세혈관의 발달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도형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양 자체가 한쪽 모서리가 어떻게 돼요? 둥글게 되어 있는,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예요. 그죠? 요거를 쫙 이렇게 발달부터 쭉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쭉 그려주시는데, 끝이 너무 둥글지 않다 그럴 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죠. 이 노란색 조절점으로 조절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색깔을 제가 좀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흐린 색깔, 이런 색깔로 좀 한번 바꿔보시고, 그리고 요걸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를 그대로 눌러주셔서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좌우 대칭으로 바뀌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바꿔주게끔 해주시고,
약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위치가 조금씩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에너지, 변환, 향상, 그리고 여기는 혈류가 좋아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약간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좋아짐이라는 글자가 완전히 틀렸네요. 좋아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글씨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효능이라고 하는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이에요. 그죠? 이 도형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 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려 주시고, 그죠? 이렇게 그려 주시고 여기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효능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적어 주시는데 여기 있는 도형들을 약간씩만 좀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은, 그죠? 모양이 좀 크기를 약간씩만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같이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줄여 주셔야 이동을 좀 해 주셔야 모양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걸 조절을 해 주시고, 이렇게 얘네들도 조금만 제가 좀 내리도록 할게요. 너무 저거 해서 요거를 조금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위치 이렇게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 크기나 이거 위치 맞춰주는 게 이렇게 하셔야 연결선을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연결선을 넣기 위해서 조금씩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연결선은 우리가 도형에 들어가면 여기 연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기역자잖아요. 요 꺾인 거죠?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요 자리에 가서 요렇게 연결선 할 때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 회색이 나오죠? 딱 눌러요. 그럼 여기 초록색이 나오면 연결이 잘 된 거고, 요 끝에 가서 또 여기다 갖다 놓으면 초록색이 나오죠? 여기다 이렇게 갖다 넣어 주셔야지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연결선을 넣었는데 얘네들이 너무 지금 크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줄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줄여들고, 요 오각형이 좀 너무 커요. 이 오각형을 좀 줄여서 이동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여기가 여기 생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꿔놓고 색깔을 검정으로 바꿔주고요. 두께를 조금 2와 4분의 1로 두껍게 만들 거고, 끝이 까만 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살표에 가서 요 까만 점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미세하게 조금씩 이동할 때는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고 방향키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요런 도형을 만들 때 끝부분이 약간 노란색 조절점으로 조절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다 됐다라고 하면 얘도 어떻게 해요? 바깥쪽부터, 요것도 요 바깥쪽부터 쭉 어떻게 해요?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절대로 여기에 있는 이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자리 바닥에 있는 도형 선택이 됐는지를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글꼴을 도둠의 18로 바꿔주고, 글꼴을 뭐로 바꿔요? 도둠의 18로 바꿔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된다? 그룹을 지정해야 되겠죠. 그리기에 들어가서 정렬 그룹. 요 그룹을 눌러주면 하나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나누기, 요 나누기라고 하는 게 이게 있죠? 요 나누기 눌러주시고 나서 요 효과 옵션을 어디로? 가로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해주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했으면 또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우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5를 눌러서 이런 모양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목차 슬라이드, 그리고 여기 나왔죠. 이렇게 나오고 표 슬라이드, 그쵸? 그리고 이렇게 차트 슬라이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완성이 된 거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꼭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는 도형 그리는 거를 많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도형을 좀 많이 그려 보셔야 되고, 도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지금 9월 준비하시는 분들은, 9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근 기출문제 3개
3개월에서 4개월치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꼭 풀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김새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안녕.